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각 진영은 이번에도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며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34.04%. 5년 뒤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이보다 17%포인트 이상 증가한 51.4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에도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남 선대위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일이 모두 평일이라 직장인이나 학생 등 주요 지지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어 모든 조직을 동원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언해준 그런 단체나 선대위원들에게 차량이나 업소나 사업장 앞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를 좀 붙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남 선대위도 사전투표율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투표율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 득표율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 보수 결집을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협위원장들 선거 연락소에 모두 통보를 했고 선거 홍보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사전투표 참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넘길지도 이번 대선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석유화학 불황으로 여수 산단 일부 기업들은 공장을 멈추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을 신청했는데 어제 정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3공장을, 지난달에는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적자 누적에 따른 조치인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원 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산해하청 노동자들은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자 여수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직업 훈련과 생활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정한 지정 요건 중 여수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실직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업계 특성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표에 누락됐다며 숨은 실업자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환 재배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고용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 플랜트나 건설, 화석, 화물 등 관련 종사자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선 올해 조합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석유화학 불황에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일자리 수요도 줄어든 겁니다. 여수시는 또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의 정책 연계를 위해선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현지 실사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량 요건이 좀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오지만 또 그런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현장 실사단이 전문가들이 같이 왔고요. 저희가 정말 세심하게 잘 보고
여수시는 경기 침체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6월 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 설득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노동부도 조만간 고용정책 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여수시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인구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남에서 최초로 특별법에 따른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주택이나 신규 전세주택 대출 이자를 최대 월 4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광양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현재 450여 건으로 전남 지역 전체 발생건의 46%에 이르고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으로 피해 연령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교 여자축구 절대 강자로 떠오른 광양여자고등학교가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광양여고는 2년 연속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선수 간 끈끈한 조직력으로 고교 여자축구 강팀 반열에 올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잔디 위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선수들. 패스를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연습 전 감각을 깨웁니다. 공격과 수비를 나눠 약속된 패턴으로 압박하고 다시 풀어갑니다. 지난 1991년 창단한 광양여고 축구부. 30명 넘는 학생이 매일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땀을 흘립니다. 팀에 기여하는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 뿌듯함 때문에 축구가 너무 재밌고 광양여고에서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광양여고는 최근 3년 동안 7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면서 고교 여자축구 절대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학교 출신으로 7명이 부름을 받아 국제 무대를 누볐습니다. 좋은 성적과 결과가 이어지면서 축구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쌓아갑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도 좋은 기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승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졸업한 언니들도 프로도 많이 가고 대표팀도 많이 뽑히고 해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끈끈한 조직력과 공정한 경쟁이 광양여고를 정상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결국에는 팀이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동료를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 팀으로 하나로 잘 뭉쳐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광양여고의 올해 목표 역시 우승 트로피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겁니다. 3년 연속 3관왕에 도전합니다. 광양여고는 다음 달 경기 합천에서 열리는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 대회에서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남태평양의 대표적인 섬나라 팔라우가 내년 여수세계선박람회에 참가합니다.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선박람회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5일 팔라우 관광청과 공식 참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만 국제관광박람회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관광업체가 참여했으며 선박람회 조직위는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씨가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 수년째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이 강제로 허 씨를 데려오는 절차를 밟은 건데요. 뉴질랜드에 머물렀던 허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다른 수사들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억 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254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당시 허 씨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지난 2019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25억 원을 얻고서도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갔고 광주지검이 뉴질랜드에서 허 씨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에 송환 중입니다. 허 씨는 오늘 오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다른 수사들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내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겼다는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허 씨를 불러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서 장산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착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신안군의 육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안좌도의 부속섬인 자라도입니다. 안좌도와 자라대교로 연결돼 있고 자라도에서 장산도까지 연도교 공사가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다리 길이만 1.6km의 접속 도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3km에 이르고 사업비 2,122억 원이 지방비로 투입됩니다. 장산 자라간 연도교가 오는 2030년 완공되면 자은, 암태, 팔금, 안좌 등 신안군 중부권 주요 섬들이 모두 육지화됩니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암태도에서 비금도 간 길이 10.4km의 다리 건설도 올해 하반기 업체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인 만큼 지금까지 턴키 발주가 4회 유찰됐으며 총 사업비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장산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신의도를 연결하는 것. 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또 빛나는 관광의 자원으로 앞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연도 연륙 사업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제도로 불리는 신안군 중부권 9개 섬들이 거대한 육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의 대표 특산품인 매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 다합농협은 어제 광양 매실 첫 출하식을 갖고 지역 농민들이 수확한 매실 1,500kg을 수매해 오늘 서울 가락시장으로 옮겨 시장 유통을 위한 경매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광양 지역 매실 생산량이 개화기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5,1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